안녕하세요.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저는 지금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치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제가 사실 치과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실 것 그래서 같은데. 치과를 무서워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좀 올바르게 치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충치가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치아 관리와 충치 치료에 관한 되게 많은 부분의 궁금증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네, 질문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를 선물하는 너무너무 미인 의사분이세요. 치유를 선물하는 치과 의사 리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를 선물하는 치과의사 리엘입니다. 네, 오늘 되게 멀리서 와주셨잖아요. 네, 어떤 먼 길도 가깝게 가깝게. 마미랩에 오는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좀 멀리서 오늘 시간을 또 애써서 진료 시간을 빼고 이제 와주셨거든요. 그런 만큼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달콤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특히 저희 아들도 좋아해요. 네, 막 막대사탕, 뭐 추파춥스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젤리, 젤리. 네, 마이쮸. 그 마이쮸 젤리 이런 거, 곰돌이 이런 거 너무 말랑카우. 좋아하잖아요. 말랑카우, 맞아요. 말랑카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착한 일 했다고 말랑카우 하나 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자꾸 보상의 방법으로 그쵸. 달콤한 거를 주게 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안 주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네, 항상 아이 손에 달콤한 네. 그 유혹의 것들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줘요. 맞아요. 학원에서는 그쵸, 칭찬한다고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5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지금 충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아직 2개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상 받아보니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에게 그 웃음가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그 공포심을 조금 덜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울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쵸. 엄마가 괴로워요. 네, 그래서 아이가 가장 치과에 대한 공포를 처음 인지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소리? 엄마가 치과 가자 하고 엄마 손에 긴장이 딱 들어갔을 때 아이가 딱 그때 맞아요. 심상치 않은데 간다. 치과 치료 잘 받으면 뭐 사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 그러면 치과 간다? 협박하거나 경찰서 간다 막 이런 거랑 네, 똑같은. 그때 아이들이 치과에 대한 첫 공포를 그때 인지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저항이 없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보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두려움이 클수록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렇지. 같이 오늘 가자. 가보자. 같이 이렇게 되는. 빼고 막.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 제일 아이가 가장 이상적으로 적응하려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칭찬만 갖고 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랑 처음 오자마자 마취하고 막 큰 치료하고 하는 아이랑 치과에 대한 인식이 첫 인식이 전혀 다르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치과 치료에 별로 저항을 좀 적게 느끼고 쉽게 가려면 이제 부모님이 그냥 검진을 아무 일 없을 때 검진을 가서 즐겁게 아유 잘했어요 최고예요 이 얘기 듣고 이제 아이 스스로도 이제 스몰 윈스 얻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경험이 이제 쌓였다가 나중에 정말 작은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더 이상적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파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아픈 몰아서 한 번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번 나눠서 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치료받아야지 막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이게 좀 나눠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엄마들도 다 일을 하시니까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이는 저항이 엄청 큰데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상적인 경우 아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하고 갔다가 번거로우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이에겐 사실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 기준에선 그런데 음. 부모님 스케줄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늘 그렇게 가지가 않죠. 그리고 부모님 스케줄도 스케줄인데 요즘에는 병원도 다 예약제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시간하고 제가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일정도 좀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관리하는 법까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웃음가스 아까 제가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네. 그 웃음가스가 병원에서는 사실 별로 아이에게 뭐 유해한 게 아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괜찮은지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쵸. 네. 그 아이들 수면 치료나 진정 치료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웃음가스 좀 더 가벼운 단계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 아산화질소라는 약간 달콤한 가스를 마시면 이제 뇌로 가서 애가 약간 몽롱해지고 그리고 이제 막 아이가 좀 힘들게 치료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아이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과에 대해서 별로 나쁜 기억이 없이 치료를 마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약물을 아이한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보통 약이 뭐 간에서 대사되거나 신장에서 대사되거나 뭐 그런 독성이 있거나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가스는 폐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배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출이? 그래서 이 가스를 먹이고 흡입시키고 가스 폐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다시 고농도의 산소를 이렇게 아이에게 해줘야 다시 폐로 배출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대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치료 중 하나고 저도 늘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이가 썩으면 힘들게 하지 않고 소아치과 가서 웃음가스 먹여서 치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리엘 의사님 선생님도 저희 아이와 같이 5살 남자아이를 육아를 하고 계신 어머님이세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약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은 단계 진정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부작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이제 잠이 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약을 먹여서 아이를 재우고 치료하는데 이제 그 치료하게 되면 약을 먹고 잠드는데 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약을 그 치료가 끝나고 나서 또 깨어나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뭐 내시경 할 때 수면 치료처럼 네, 비슷하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머님이 긴 시간을 빼야 되고 또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되고 또 귀가 후에도 애가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 잘 봐줘야 되는데 이거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당뇨, 천식, 간질, 그리고 이렇게 비대된 아데노이드 있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 있는 경우, 갑상선 문제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해서 소아과랑 협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일반 소아치과에서 이제 진정 치료하시는 곳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 치아 물론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도 하지만 그 불소도포도 병원에서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소도포를 왜 해야 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불소도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불소가 하는 역할을 먼저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불소의 역할. 네, 불소가 왜 불소도포를 해야 하나, 불소도포 하면 뭐가 좋은가를 보면은 이제 4가지 차원에서 충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충치가 왜 생기냐면 충치균이 당 같은 걸 먹고 똥을 싸요. 똥을 싸는데 그 똥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치아를 녹여서 그게 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치균이 입속에 번식을 하는데 번식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변을 보듯이 그 충치균이 당을 먹고 산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산성 물질 내보내는데 그 불소는 그 산성 물질을 줄여주거나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충치균이 치아에 달라붙는 거를 좀 막아줘요. 그리고 그 산을 생성하는 그 대사 작용 자체도 좀 방해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약간 녹은 그 치아에 그 불소가 칼슘이랑 인을 데리고 들어가요. 재강화를 시켜요. 다시 단단하게. 그러면 그게 다시 재강화된 그 치질은 원래 치질보다 더
강해져서 산성에 대항하는 능력, 내산성이라고 하거든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네 가지 차원에서 충치 이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백혈구, 우리 몸속에 백혈구처럼 뭔가 이렇게 벽이 침입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런 불소를 달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혹시 불소 반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소 반점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기가 있잖아요. 속에 어른니가 자라고 있어요. 영구치가 빠져서 자라는 게 아니군요. 그 속에 아기 이 위에 그 뼈 속에 영구치가 자라고 있거든요. 신기하다. 그 영구치 머리가 형성되는 시기에 불소를 약간 어느 정도 이상의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그 불소 반점이라는 게 치아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반점 같은 거나 어떨 때는 뭐 갈색, 뭐 심하면 검은색, 이가 얼룩덜룩한 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 이하로 아이가 그 불소에 접촉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불소 도포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가 보통 불소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네. 삼키면 안 돼요. 고농도 불소기 때문에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나이.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애가 그걸 꼴딱꼴딱 삼켜버리면 불소 중독이나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커서 이걸 삼키면 안 돼, 뱉어야 해, 그 말을 이해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불소 도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물고 있는 타입만 했었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재질이 나와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타입도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집에서 해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낫죠. 바른 거는 뭐 영구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해주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다 불소 도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충치가 좀 생기는 그런 저위험군의 아이들 빼고 중등도나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불소 도포를 뭐 적게는 연 2회, 많게는 연 3, 4회 정도까지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충치가 이미 유치인데 많이 생긴 아이, 형제 자매들이 이미 다 충치가 많은 경우. 저희 집이네요. 불소 도포는 필수로. 네, 늦게까지 한 아이, 뭐 이런 아이나 아니면 구강 관리를 스스로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양 치질이 정말 안 되는 아이, 그리고 이가 막 맹출 중인데, 예를 들어서 영구치가 막 맹출 중인데 아직 실란트 할 정도는 안 됐는데 양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일 때 해주면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엄마랑 아빠의 입속에 충치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아이한테 이제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다든지 내가 또 입에 이제 물고 있던 걸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준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충치는 생기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충치균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물려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냥 아이한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대로 충치균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그 균이 많을수록 아이에게 균이 발생되는 게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또 그거랑 또 아이가 당 섭취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또 아이 입에 충치균이 또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모님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 베이비시터, 뭐 우리가 먹던 걸 입에 넣어주진 않지만 뭐 내가 쓰던 젓가락으로 애기한테 반찬을 집어주고 일상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은 공동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기도 옮듯이 애가 뭐 쭉쭉 빨던 거 또 제가 쭉쭉 빨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균 상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다만 부모님의 균은 늘 아이에게 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충치 관리 잘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좀 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그 궁금한 부분들을 또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날 건데 충치와 관련된 치아 관리와 관련된 뭐 궁금한 점이 없냐. 근데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점이 네. 이거는 사실 뭐 네이버 검색을 네. 해봐도 사실 네네네. 여러 맞아요, 가지 맞아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오고 가는데 비전문가 의견이 많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아이가 영구치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전니는. 근데 이게 돈도 되게 치료를 받기 비싸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라든지 아이가 공포스러워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 가기를 되게 꺼려하게 되는데 굳이 전니를 되게 비싼 돈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뭐 조금 썩으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니는 조금 썩어도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가 어른이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작죠. 신경은 커요. 아, 그게 그래요?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속껍질이 얇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좀 많이 썩어도 신경까지 거리가 많이 있다면 아이는 조금 썩어도 신경이랑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 충치 치료하다 보면 신경 치료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면은 왜 조금밖에 안 썩은 것 같은데 벌써 신경 치료 해야죠? 이런 이가 생각이. 그러면 작다고 신경이 작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신경이 훨씬 아이들은 신경이 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금방 신경에 가기 때문에 조금만 충치가 발견돼도 물론 아주 약한 충치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월 뒤에 지켜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 듣는 경우에는 치료하시는 게 맞는 경우가 더 많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충치가 있다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충치가 있다라고 얘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기 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랑 이가 붙어 있는 속에서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신경치료는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치실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 충치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아까 치료를 꼭 받아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받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좋아요. 근데 이를 갈기 직전인 경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영구치가 너무 근방에 있어서 이거 지금 흔들리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돈 주고 치료하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심한 충치가 있으면 그것만 걷어내고 이제 보험되는 재료로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고 보험되는 재료로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놓는 게 필요한 게 일단은 충치가 생기면 그 폭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충치가 심해서 이를 빨리 빼게 되면 그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영구치가 날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를 애기인데 너무 밑에 올라올 이가 오기도 전에 너무 빨리 썩어버리면 공간 유지 장치를 또 추가로 해야 되거나 또 그 이가 잘 못 올라와서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는 영구치가 나와서 흔들릴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거기 충치가 심한 충치가 있으면 충치균의 온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입안에서 안 옮을까요? 엄마 아빠한테서도 옮는데 옮아요. 입안은 원래 균이 많은데 그 균이 이제 입안의 균이 정상 균주가 우세한 상황이냐 충치균이 우세한 상황이냐 그런 환경적인 문제 있을 때 충치균이 우세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해주는 게 좋고 요즘 아이들은 일찍부터 깨어 있어요. 사회생활을 빨리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썩은 게 눈에 크게 보이고 그러면 아이들 자존감에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그 아말감으로 때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은색이 있고 치아색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한쪽은 이제 은색으로 했는데 이게 웃을 때마다 되게 로봇 이빨처럼 보이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 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른들이 자꾸 이제 이에 뭐 이빨이 벌써 썩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또 색깔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 너무 많이 썩으면 또 영증이 영구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영구치가 형성 중인데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안 좋은 영구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드물지만 그래서 영구치가 아니지만 유치도 치료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치 치료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란트 치료라는 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실란트 치료가 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그 실란트 치료해주세요라고 오는 어머님들도 계시다고. 네. 많이 알고 계시고 실란트 치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를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보시면 네. 이가 어금니 쪽에 보면은 맨둥맨둥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계곡이 많아요. 고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충치가 그 고랑을 따라서 썩는데 그 고랑이 이제 너무 깊어서 그 속에 칫솔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가 났을 때 아주 이가 싱싱하고 깨끗할 때, 충치가 전혀 없는 상황일 때 가능한 치료고요. 예방 치료인데 그 고랑을 코팅해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랑에 음식이 이렇게 절유되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썩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지금 보험으로 어른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 충치만 없다면. 어른 어금니. 어른 어금니. 영구치. 영구치. 어른 어금니 2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험을 해줘요. 그거는 꼭 챙겨서 받으시고, 좀 충치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신다면 보험은 안 되지만 아이들 영구치에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 어금니에 실란트 해줬어요. 결론은 아무튼 굴곡이 있는 치아를 실란트로 이렇게 막아주니까 그렇죠. 치아 관리를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썩는 것도 또 예방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그 면에서 썩는 건 예방이 되죠. 다른 면에서 썩는 건 예방이 안 되지만. 네. 실란트 저 몰랐는데 특히 이제 아이의 이에 좀 굴곡이 좀 많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실란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생이 어렸을 때 이가 되게 빼뚤빼뚤하게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송곳니가 이렇게 뾰족한 드라큘라 같은 송곳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치로 났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뽑거나 교정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삐뚤빼뚤하게 막 보이는 그런 치아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미관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턱에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음식을 씻거나 이럴 때도 뭔가 불편함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걸 그냥 그대로 둬도 될까요? 먼저 하나씩 질문을 풀어서 대답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삐뚤빼뚤한 치아가 애기이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애기 상태일 때는 약간 듬성 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좀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니가 그러니까 듬성 나 있거나 비교적 가지런해야 되는데 애기 때 삐뚤빼뚤 이미 하다면 공간이 아주 부족한 아이예요. 아주 부족한 아이. 왜냐면 애기보다 영구치가 훨씬 크잖아요. 물론 아이도 골격이 좀 자라지만 보통은 좀 공간이 있어야지 영구치가 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를 치과에 가서 찍으면 영구치가 보여요, 위에. 그러면 얘는 공간이 모자르겠다, 모자르지 않겠다를 알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모자른 아이라면 이제 공간을 좀 벌려주는 소화 교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이 빼는 교정을 하지 않고 가지런하게 이를 배열시켜줄 수 있어요. 소화 교정도 있군요. 네. 근데 그게 장치를 껴야 되는데 장치를 낄 수 있는 나이가 돼야지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치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에 앞니가 한 2개에서 4개 정도 났을 때 치과에 가서 이제 상담 받아보시면 이제 그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시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네. 영구치가 삐뚤빼뚤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요새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우리 매니큐어 같은 거 아무도 안 발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손 관리서부터 다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네일샵에서 방학 때 막 엄마랑 같이 와서 바르고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예전에는 이가 삐뚤빼뚤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눈이 발달해서 그거에 대한 그 심리적 기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왜 이가 가지런하지 않아? 나도 예쁘게 이 갖고 싶어. 라든지. 그래서 삐뚤빼뚤한 이는 뭐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뭐 이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골격에 따라서 다르고 아이가 어릴수록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요. 아까 말한 미리 공간을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교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가 삐뚤빼뚤 한다고 뭐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래도 이가 겹쳐 있는 부분이 많으면 가지런한 경우보다 양치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긴 하겠죠. 양치하는 게 까다로우면 거기에 뭐 충치나 뭐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겠지만 뭐 그거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선택사항이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네, 감소하면서 하느냐. 밥을 먹는 문제는 아주 심한 부정교합이 아닌 경우에는 다 잘 먹어요. 네. 밥은 어떻게든 네, 다 먹게 돼 있어요. 먹는 걸로. 아주 심한 부정교합의 경우는 예외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다 적응해서 잘 먹는데 이제 관리가 조금 더 편하냐 그리고 보기 좋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의 질문들은 이제 치료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문제들은 다 사실 예방이라든지 미리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에 굉장히 넘쳐나는 정보들도 많고 많은 얘기들을 들으시겠지만 정말로 이제 치과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올바른 정보로 아이 치아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올바른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과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제가 뭐 이렇게 아니요. 네, 말할 틈도 없이 너무 말을 많이 아니 정말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필기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독하시고 계속 보시면 되죠. 네, 제- 맞아요. 다시 구독 버튼 띡 누르고 누르시고. 반복 반복 청취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2부에서 치아 관리에 대한 더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